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네, 요즘에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다가 최근에 이제 3거래일 정도 반등을 주고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는 6월 29일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제가 최대한 최신의 영상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수요일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이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제가 아무리 최대한 이제 좀 거시경제 위주로 그때그때 어떤 종목들보다 거시경제 위주로 크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며칠 정도의 어떤 그 시간적인 차이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즘이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최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루 전에 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오전 10시 정도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현재 이제 마이너스 1.84% 하락을 한 237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번 월봉 차트를 이용해서 월봉의 5일선 이런 차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주식 시장의 신호등은 무슨 색일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얘기들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이제 그 파워포인트라고 하죠. 자료를 이제 띄워놓고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곤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차트부터 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5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 지금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에서 이 빨간색 선만 보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 선의 위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선의 위에 종목이 그 지금 코스피 봉이 있으니까 5일선 그 5일선 위쪽에 있으면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일선 아래 이 빨간 선 아래 있으면은 하락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기준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전략, 그 다음에 대응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께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3월달 2020년 3월달 매번 그 같은 설명을 드리고 있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줬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도면 월봉 차트에서 이 정도면은 이제 일봉이나 뭐 주봉 이런 걸로 보면은 V자 반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V자 반등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빠져서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길게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계단식 하락 이런 식으로 이 계단식 하락은 이제 우리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공포에 팔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심하게 훅 빠지면은 근데 다음 달 조금 기다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다시 보여줬단 말이죠. 이러면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란식으로 빠지면은 대응을 하기가 정말로 굉장히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번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제가 3월 달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3월 달에 이 팍스 경제 TV에 제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하고 나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3월 달이 그러니까 여기죠. 아, 이 부분일 겁니다. 아마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세히? 그렇죠. 이 빨간색 양봉을 보여줬던 이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과 이제 인사를 딱 했는데 저는 이 시기에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큰 비중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절대로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시면 좋다. 지금 현재 뭐 신호등이 빨간색 불이니까 비중을 줄이면 좋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대응을 하고 싶으시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단기적인 대응마저도 좀 소액으로 진행을 하셔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빨간색 선 밑에 캔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제가 한번 금을 거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저점 그러니까 2600포인트가 콘크리트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고 이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왜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간단하죠.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월 이동평균선이 빨간색 선의 위쪽으로 캔들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저를 여러 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지독하게도 여러분들께 비슷한 얘기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 아마 이쯤 됐으면은 아유 저그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는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이렇게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시고 채널을 돌리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은 이제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신 지 오래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딱딱 들어맞기 때문이죠. 이거는 제가 뭐 예측을 잘하고 잘 맞추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저 시장이 저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대응을 할 뿐이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아랫꼬리들 있죠. 그 3월달 이후에 4월, 5월에도 아랫꼬리들이 있었잖아요. 네, 보시면은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아랫꼬리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랫꼬리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냐 추세의 전환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후에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한창 막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봉상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바닥 2,500 포인트 정도를 찍고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니까 이거 다시 추세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랬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300 포인트 정도를 찍고 나서 상승을 거의 한 뭐 5% 이상을 해줬습니다. 정확히 볼까요? 정확히 보시면은 네, 딱 5% 정도 상승을 해줬네요. 5% 정도 상승해 줬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 지수가 밀리는 약 1.87%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또 뭐 바닥이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뭐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난밤에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그 심리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나스닥 다우지수 이런 그 미국의 증시들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우리 그 코스피 지수 역시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락을 이제 뭐 상승과 하락을 뭐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바닥이 어딘지까지 뭐 예측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월봉 차트로 돌아가서 6월 달이 이제 며칠이 뭡니까? 하루밖에 안 남았죠.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봉을 보시면은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랫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 지금 차트의 모습이 이 부분이랑 상당히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가장 좀 이상적인 어떤 저의 어떤 바람인데요. 여기서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나서 보시면 차트가 비슷하죠? 아랫꼬리가 달려있는 게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음봉의 크기도 비슷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달, 4달 정도를 여기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2300포인트를 지지해 주면서 횡보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때 최상의 시나리오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뭐 이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이대로 빠지게 된다면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겁을 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지금 이제 차트가 그리고 시장이 세계 경제 이런 어떤 분위기들 거시경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좋지 않을 때는 가장 좋은 전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략이 가장 좋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어떤 뭐 단기적인 반등을 주고 할 때 조금씩 뭐 이렇게 매도 매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또 급락을 해주고 상승할 때 그 폭을 뭐 수익을 내고 나서 다시 하락을 하고 밑에서 잡고 다시 상승했을 때 뭐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됐을 때 손실이 점점점 커지는 모습
그런 이제 안 좋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시장에 돌아서는 모습, 추세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그만큼의 상승폭을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확인하고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강하게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그러한 시장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수익을 내시려면은 지금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총알을 다 써버려 갖고 총알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이 다시 나가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돈이 없는 다들 하락을 하고 매도를 하고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크게 발생한 상태. 그래서 돈이 예수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면은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면은 그거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서 향후에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 분명히 올 어떤 추세의 상승장, 대세의 상승장에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준비를 매일매일 공부를 통해서 해 둬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일단 월봉 차트로 보는 주식 신호등의 색깔 무슨 색일까? 여기서 일단 마치고 다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우리 오픈 채팅방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픈 채팅방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노란톡 카로 시작하는 그 많이 쓰는 그 메신저 있죠. 거기서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신호등 최진혁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래에 보시면 QR 코드가 있죠. QR 코드를 찍고 들어오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QR 코드를 찍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핸드폰을 여셔서 카메라를 그 TV 화면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동 연결되니까 누르셔 들어오면 되고요. 들어오면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매니저님들 그리고 회원님들이 반겨주실 겁니다. 반겨주실 거니까 혼자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 대응하지 마시고 어려운 시장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잘 들어오고 계시죠? 예전에 들어오셨다가 혹시 이제 뭐 광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 멤버들이 많아지면서 불법 광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책 그리고 대응을 확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나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다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대비를 해 놓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불편한 없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들을 이제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주식시장의 이제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시경제 분석 제가 이제 매번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거예요. 뭐 미국 소비자 뭐 물가 지수가 얼마가 나왔고 금리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들 환율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거시경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즘은 이제 많이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지 않은 뭐 차트를 보고 뭐 이제 지지선이 어떻고 저항선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하지 않는 거는 지금 이제 큰 어떤 그 크게 봤을 때 세계의 어떤 경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소비자 지수가 뭐 환율이 그다음에 그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강하게 탁 나왔을 때 뭐 차트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큰 폭의 어떤 지표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래도 이제 차후에
공부를 지금 계속 해둬야 나중에 이제 매매를 좀 더 원활하게 잘하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거시경제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설명해 드린 부분이죠. 보통 거시경제를 분석을 하고 주식 살 건지 말 건지, 뭐 주식을 살 건지 말 건지 더 나아가서 이 주식 시장에 발을 들여 놓을 건지 말 건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종목까지도 이제 거시경제를 분석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내가 얼마에 어떻게 살 것인가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매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뭐 거시경제를 이제 잘 분석을 우리가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기술적 분석까지 안 가도 된다 이렇게도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이제 기술적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안 해드리는 이유는 네, 지금은 이제 뭔가 매수 매도를 진행하기보다 관망해야 되는 시장이다. 지금은 계속 지금은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고요.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관망해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거시경제 분석을 해야 되고 거시경제라는 거는 이제 숲 전체를 바라보듯 경제 성장, 실업, 인플레이션, 환율 이런 것들 경제 현상을 보는 것이다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자, 최근 증시를 흔든 큰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죠.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어도 제가 이제 자료를 어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미국 소비자 물가 CPI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준에서 6월 FOMC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죠. 그리고 다음 회의는 7월 말쯤에 하니까 이제 뭐 한 3주 정도 남았다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을 더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이 안정화됐다.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0.5% 빅스텝 정도. 그런데 이제 참 재밌죠. 빅스텝도 사실은 말 그대로 빅스텝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것인데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빅스텝도 호재로 느껴지는 그런 시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랬었죠. 최근에 그러니까 뭐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뭐 많이 안 나왔다. 그러면서 좀 그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다음 날 돼서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다시 하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러한 어떤 그 주식의 격언, 명언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그게 또 요즘처럼 이렇게 잘 들어맞는 때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이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또 증시가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얘들아 우리 빅스텝도 굉장히 말 그대로 빅스텝이잖아 이러면서 또 하락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아무튼 간에 미국 소비자 물가 CPI 그 다음에 연준의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면서 계속해서 거시경제를 보면요. 지금 이제 그러한 부분 뭐 CPI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이런 부분 때문에 왜 증시가 하락을 했는지 대체 왜 연준의 그런 어떤 얘기들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준비를 했는데 현재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잠재 위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러우 전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연준이라고 합니다. 연준 1위가 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했는데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잠재 위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에서 1위가 연준의 기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혔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 발언을 하면서 현재의 통화 정책을 조금 완화하겠다 이러한 기조로 보여지면은 그게 바로 우리 증시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다시 상승 추세로 변화를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 막 잡히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끝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연준의 입장에서 어, 네, 지금부터 이제 통화 정책을 좀 완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발표를 하고 그렇게 강하게 밀고 나간다. 그러면은 주식 시장은 뭐죠? 선반영. 그렇죠. 마법의 선반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크게 보일 수도 있다. 이거는 과거의 코로나 팬데믹 때 이미 한번 강하게 보여줬죠. 연준의 파워가. 그다음에 세계에서 이제 어떤 그 연준의 기조 이런 것들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지난 그 코로나 때 유동성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뭐 끝물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당시에 2020년 3월 달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 연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세계의 증시, 뭐 부동산 등등 자산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코로나가 안 끝났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잠재 위험이 다른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연준의 기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CPI라든지 환율 이러한 어떤 그 연준에서 바라보는 어, 경기에 대한 그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증시에도 또 이제 환율과 외국인의 이제 매수 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준비한 거는 이제 CPI 발표, FOMC 금리 인상 발표, 그리고 증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6월 10일쯤에 CPI 발표를 했는데 예측치가 8.3%에서 발표를 8.6%를 했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0.3%가 올랐고요. 예측치보다도 0.3%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뭐 CPI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뭐 8.3에서 8.6, 0.3% 오른 걸로 이렇게 시장이 하락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이제 놀라셨겠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승률을 가지고 증시가 이 정도로 하락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0.1%라도 올랐다는 게 그냥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당시에 우리 증시들이 지표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어떤 지표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온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증시들이 글로벌 증시를 포함해서 상승을 보여주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CPI도 당연히 예측치 혹은 예측치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대부분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0.3%나 더 높게 나와 버린 거죠. 그래서 증시의 충격이 상당히 크게 왔다. 자, 6월 10일 이 시점에서부터의 어떤 그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해외 증시 차트 일단 이제 나스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봉이고요. 일봉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6월 10일이면은 여기입니다. 이 시점이네요. 이 시점 여기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다른 건 다 지우고 이렇게만 볼게요. 네, 최근에 많이 상승을 보여줬죠. 최근에 많이 상승을 보여준 거를 일단은
제외하고 요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게 이제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하락을 한 건데 이 정도면은 거의 13% 정도 하락을 보여준 걸로 지금 이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표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온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3%나 급락을 했고요.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지수도 잘 버텨주다가 그 전에 다른 종목들,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그래도 다우존스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지없이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시기다. 그래서 다음 CPI도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시점 예측 이런 것들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차트를 보면은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 국내 지수도 한번 볼까요? 국내 차트도 보시면은 그 시점이 6월 10일이니까 여기네요. 자, 다른 것들은 다 지우고 네 여기 똑같이. 근데 이제 글로벌 증시보다 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에서 재채기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감기 몸살 5환까지 걸리는 그러한 좀 증시인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응을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FOMC 그리고 뭐 CPI 발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준비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차트 확인을 같이 했고 그다음에 기준 금리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자이언트 스텝 역시 발표 날짜가 6월 16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전 대비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금리가 1.75가 됐고요. 한국은행과 같아졌죠. 같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지금 기준 금리가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현재 1.75라고 나오고 있고 다음이 7월 14일이거든요. 7월 14일. 7월 14일이니까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이때 빅 스텝을 할 것이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냐. 이제 문제는 미국 연준이 이 그 우리나라 한국은 그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보다 좀 더 뒤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5% 빅 스텝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0.75를 올려버리면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리면은 바로 이제 한국이랑 금리가 이제 역전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뭐 괜찮다. 뭐 괜찮다라는 뉘앙스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제 뭐 대응할 수 있다의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주식 시장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어떤 한국의 경제 이런 것들로 이제 뭐 버틸 수 있다,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걸 주식 시장으로 한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한국과 미국의 그 금리가 역전이 된다면 분명히 뭔가 좀 큰 폭풍이 증시에 몰아닥치지 않을까. 최근에 보셨잖아요. 최근에 우리 증시만 미친 듯이 하락을 하는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좀 이따 설명을 또 해드리겠지만 환율 때문이었는데요. 환율과 외국인의 매도 어떤 매매 동향 때문이었는데 그러한 그 환율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도 우리 증시가 다른 어떤 해외 증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더 많은 하락을 보여주는 것을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만약 기준 금리가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달라진다면 역전된다면 미국이 더 높아진다면 그러면은 이제 다가올 어떤 그 증시 국내 증시의 폭풍 비바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현 상황은 제가 이제 어젯밤에 작성을 했다가 어젯밤에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하루라도 늦게 최대한 좀 늦게 찍자 최대한 좀 최신의 업데이트를 하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피 현 상황이 2422.0포인트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증시를 보면은 그렇지 않죠. 다시 한번 우리 증시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그래도 아까보다 낙폭이 조금 줄긴 했네요. 마이너스 1.5% 하락을 한 2384포인트. 어쨌든 24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3거래일 정도 상승을 보여줬죠. 3거래일 상승을 보여줬는데 제가 여기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냐면은 제가 이제 그 박스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금을 한번 거볼게요. 가로 금을 그면은 뭐 여기를 박스권이라고 보실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한번 빠졌었어요. 그렇죠? 박스권을 한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저점이라고 해서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채팅방 멤버 분들에게 이제 제가 전략을 어떤 식으로 드렸냐면 레버리지, 그러니까 신용이라든지 뭐 미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투자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네, 최근에 우리 증시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뭐 역대급 반대 매매, 신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한다, 강제로 청산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되게 많이 뜨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하락을 더 부추겼었는데 그게 이제 쏙 들어가면서 지금 상승을 3거래일째 해주고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하방 쪽,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인버스 레버리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락을 하고 베팅을 이제 돈을 이제 빌려서 하는 그러한 투자자들 분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투자자분들은 상승 쪽으로, 지수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5에서 한 10%만 상승을 해도 못 버틸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방 대비해서 3일 동안 상승을 한 게 거의 5%였고요. 5%였고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5% 정도 상승을 하면은 이제 그 지난 전저점과 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5% 상승을 한 어제의 기점으로 한번 체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상승을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전저점을 체크해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어제 미증 씨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박스권이 형성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러한 어떤 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다시 한번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추세적으로 봐도 오늘의 하락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 상승을 좀 보여줘서 옆으로 횡보를 한다거나 박스권을 보여준다거나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추세의 그 위쪽을 두드리는데 그 위쪽의 어떤 그 저항이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좋지 않습니다. 고점 여기서 뚫어주나 했지만 다시 뚫고 내려오면서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 된다면 갑자기 고점이 확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랑 이제 한 30분 정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잠시 여러분들도 이제 차 한잔 하라는 의미에서 쉬어가는 타임으로 생각을 하시고 차 한 잔, 커피 한 잔 이제 마시면서 제가 안내해드리는 오픈 채팅방 안내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에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차 한 잔씩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 오픈 채팅방 들어오고 계신가요? 저는 마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깡생수를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현 상황, 그러니까 뭐 한동안 우리 시장이 반대 매매 이슈로 글로벌 증시와 다르게 움직였죠.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저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녹화일 기준,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거를 다시 작성했으니까 녹화일 기준 3거래일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조정을 좀 주는 모습입니다.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지표를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역시 어제 기준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 건데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 3거래일째 하락 중이다. 환율이 3거래일째 하락 중인데 4월 말 고점인 1270원을 지지하는지 그대로 뚫고 내려가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볼게요. 자, 환율 차트를 제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차트를 열었고요. 네,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일단은 1200원대를 찍어보면 좋아요. 1200원대를 이렇게 딱 찍어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과거, 그러니까 2021년 10월, 그 다음에 11월, 12월, 뭐 2022년 1월, 2월까지도 계속해서 어떤 그 1200원대, 1200원대를 계속해서 제 지붕, 그러니까 저항으로 두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두드리다가 뚫었죠. 언제 뚫었죠? 이때가 바로 2022년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1240원, 1244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이 예전에 저항이 지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주식 종목으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잖아요. 종목으로 따지면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가 됐다. 이렇게 바뀐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올라갔을 때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뭐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다라는 건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항을 또 그 지지가 된 부분들을 2번 정도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재차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때 또 여기를 봐야겠죠. 이렇게 전고점이 얼마냐? 전고점이 이때 이제 1240원이 됩니다. 1240원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자, 이때 그리고 자, 다시 5월 달에 거의 뭐 1290원, 1290원까지도 이제 갔습니다. 5월 달에 이제 가고 나서 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제 전고점 이 지지 라인을 다시 뚫고 내려와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도 이때 매수를 되게 많이 했고요. 이게 이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환율이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환율이 다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다시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환율 차트를 보면서 쭉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 파란색 녹색 선이 되게 밑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 1250원. 사실 1250원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고요. 이제 전고점 다시 한번 보면은 1290원인데 지금 현재 환율이 1290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하락을 하나 싶었는데 환율이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도 또 3거래일 정도 환율이 하락을 하니까 우리 증시가 상승을 하고 다시 환율이 올라가니까 증시가 다시 하락을 하고 이런 이제 환율에 연동이 되어갖고 환율과 연동을 해서 우리 증시가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환율 차트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매 동향과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방금 전에 보셨죠? 쭉 이제 환율이 하락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 시점에 매매 동향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당시 외국인이 여기 보시면은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죠. 어쨌든 간에 이 환율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
코스피 상승률이 약 4.5% 정도 이렇게 나와줬어요. 거래는 13거래일 정도고요. 현재랑 비교해 보면은 3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4%가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당장만 일단 보면은 어제 기준으로 당장만 보면 낙폭이 과대한 만큼 기술적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로서 나온 내용은 뭐냐면 기술적 반등의 힘이 강하긴 한데 지속력이 떨어진다. 지속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어떤 기간을 두고 상승해 줘야 그 힘이 이제 좀 응축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짧게 정말 반등을 세게 주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짧게 그 힘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증시에 또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굉장히 또 조심스러운 건 지금 제가 이런 예측성 발언들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전문가 뭐 자기들이 뭐 알면 혼자 돈 벌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자료들 지표들을 확인하고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대응을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이제 뭐 전 재산을 하락에다 베팅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 떨어뜨려 놓고 보더라도 제가 당장 저만 해도 어떻습니까? 3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뿅 하고 등장을 해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하락 추세니까 리스크 관리 하셔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종목들이 오르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살짝 반등을 주고 하락하고 반등 주고 이 반등폭 안에서 상한가가 뭐 되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러한 종목들을 저희가 아니 저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뭐 전문가들 이제 전체 뭐 그걸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그거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죠. 저는 못 맞춥니다. 종목이 어떤 게 상한가 갈까 이런 건 못 맞추는데 다만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는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종목을 줄이고 비중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현금 매수를 하셔라.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이제 대응 차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해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안 좋게 혹시 전문가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대응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저 같은 전문가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 9시 51분경에 제가 그 오픈 채팅방에 드린 전략 뭐라고 했냐면 현재 상황이 단기적으로 정말 단기적으로 지수 상승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으니까 대응해 보실 분들은 외국인 매매 동향 살피면서 접근해 보세요라고 전략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증시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전략을 드리고 있죠. 자, 또 다른 전망도 해드렸어요. 최근 강한 하방 압력으로 상방 투자자들의 매물을 모두 잡아먹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한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뭐 그 신용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매물을 아래로 잡아먹는 매도를 유도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고 현 시점 상방으로 5에서 10% 정도 상승을 시켜주면은 하방을 예측하는 레버리지 투자자들 이 여기서 레버리지는 인버스 레버리지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용 이런 것들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방을 보고 베팅을 한 분들이 버티기 힘들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 매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조금 더 추세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상방으로 5에서 10% 정도 상승을 시켜주고 조정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보이는 종목 뭐 CS 베어링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CS 베어링이 어제 뭐 상한가를 가고 오늘 15% 오를 거니까 어제 매수를 하세요. 요거는 제가 이제 못 한다는 얘기죠. 요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CS 베어링 말 나온 김에 차트 한번 볼게요.
CS 베어링도 사실은 그래 제 눈에 이제 보이니까 드리는 얘긴데요. 이게 CS 베어링 차트고요. 저희가 이 CS 베어링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서 그렇게 오래 봤어요. 이 종목을 그렇게 오래 봤습니다. 계속 봤어요, 정말. 지금 이제 어떤 제가 기준 저희 어떤 기법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제 여기 이 라인을 보셔라. 이 라인을 보셔라. 여기서 이제 좀 뚫으려고 계속 시도 중이다. 시도 중이다. 여기서 뚫었다.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런 모습이 나와줬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 녹색 선을 기준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찰했는데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전혀 그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그러면 이제 이 녹색 선이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 매수 급소가 될 수 있었겠죠. 그 이후에 네,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하락을 하고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보시면은 이 녹색 선을 지지를 하는 모습 딱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혹시 전문가에 대한 어떤 뭐 환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깨드려서 죄송한데 그 어떤 전문가도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없어요. 이걸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없고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렸던 것처럼 이 녹색 선의 기준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좋은 대응 전략을 드릴 수는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 녹색 선을 지지해주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이러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아래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갖고 실시간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그 방송 녹화를 하고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이제 많은 어떤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 꼭 들어오셔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시간이 다 돼갖고 제가 이제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전략들, 추가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아래 그 QR 코드를 스캔해서 핸드폰 카메라로 열고 보셔갖고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전략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찾아뵐 거고요. 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은 매일매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